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보궐선거의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선거가 없어서 크게 관심은 갖지 못했는데요. 전국적으로 4군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이 예상 외 압승을 거뒀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4개 선거구 가운데 서울 관악을하고 인천 서강화을 그리고 경기도 성남 중원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광주 서을에서는요.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무소속의 천정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광주에서마저 지면서 시쳇말로 멘붕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 친박 비리 게이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좀 강도 높게 이 정권 어떤 심판론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결국 전국 주도권을 여당에게 넘겨주고 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내에서는 또 이 선거 패배 책임론이 이제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도부가 격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대권 1등 주자였는데 상당히 타격을 입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무엇보다 당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제1야당의 입지가 흔들리는 이 치명상을 입으면서 야권발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반면 새누리당은 전국 주도권을 잡게 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어제 이제 총선 이게 보선에서 압승을 함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전국을 강타한 이 초대형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성완종 이 파문을 딛고 어떻게 보면 전국 이 주도권을 좀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이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비롯해서 4대 개혁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취임 후에 첫 시험대였던 이번 재보선 압승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당내 리더십도 확고히 하면서 차기 여권의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5년째 무감독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남대 기독교학과의 천사무엘 교수인데요.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에서도 2과목을 모두 무감독 시험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이 천 교수의 무감독 시험은 2011년부터 이제 5년째 계속되는데, 이분이 담당하는 과목이 이제 신학을 포함해서 인문학이다 보니까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단순히 이 암기를 통해서 시험을 치르기보다는 관련 지식을 이 삶에 투영시키는 실천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무감독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옆 사람 거 보려면 그 시간에 책을 봐라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감독 시험을 보면서요. 오픈북,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오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든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뒤지든 그건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에 사람과 컨닝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빅데이터를 찾아내서 그것을 찾아내서 자기 것으로 승화시킨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답안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교수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자신의 인격과 양심을 존중해 준다고 생각하니까는 감동이었다 하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게 오픈북이잖아요. 오히려 학생들로서는 더 힘드는 게 오픈북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더 폭넓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검사를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어제 오후에 이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2호선 건설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용역 착수 사실을 이제 보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용역 내용을 보면은요, 대전시 도시철도 2, 3호선 그리고 이 스마트 트램을 포함하는 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호선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경제성 분석, 또 대덕구의 건설 예정인 스마트 트램의 최종 노선 도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도시철도 1호선 영향 분석과 트램 건설과 관련된 법과 제도 검토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 기간은 2017년 4월 15일까지 24개월인데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과제를 맡게 되겠습니다. 근데 트램에 대해서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권선택 시장도 이런 부분을 의식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논란도 있었지만 트램 방식은 이 시민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결정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트램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여기에 좀 지혜를 모아줬으면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램이 이제 교통수단이면서도 도시 전체를 개조할 수 있는 아이콘이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정책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할 수 있다 해서 이 대전의 트램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어떻게 보면 성장의 동력으로 되기를 어떤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대전 충남의 어린이날 주요 행사 소식들이 들리던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우선 정리를 좀 해드리면 5월 5일 날 어린이날 대전에서는 중앙로가 차 없는 거리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거리 구간에서 메인 무대는 이제 옛 충남도청 앞이 되겠는데요. 뭐 군악대 연주라든지 어린이 줄넘기 공연 또 마술쇼 비보이 힙합 공연 등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맨발 걷기로 유명한 개족산에서도 그날 5일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숲속 이 뻔뻔 클래식 이 음악회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예. 충남 쪽은 어떻습니까? 네, 충남 쪽도 뭐 곳곳 이제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열리게 되는데 우선 보령에서는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5월 3일 날 종합경기장에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날은 육군 32사단 군악대가 출연하기도 하고요. 또 K-팝 전문 댄스 팀도 나오고 또 세계적 수준인 그 블랙 이글 에어쇼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천안에서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5월 5일 날 소파 방정환 선생 탄생 116주년 기념식과 함께 어린이날 행사 열리고요. 네. 공주에서도 이 공주 장기면 석장리에 있는 박물관 일대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유 대표께서는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공식적으로는 한 병 조금 넘습니다. 네. 소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에 맞춘 적정 음주량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 뉴스는 이제 충남대학교 병원에서요. 대한가정의학회 그 알코올 연구회 학술대회가 최근에 열렸는데 이 알코올 연구회 회원들이 최근에 5, 6년 동안에 국제학술지에 나온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고요. 또 한국인의 체질을 종합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적정 알코올 음주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연구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봤더니만 일주일 기준으로요. 한국 남성은 20도짜리 소주 2병 이하가 적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성이라든지 또 음주한 뒤에 안면 홍조증이 보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병 이하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런 이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좋은 술자리 3가지 조건이 첫째 술이 좋아야 되고 안주가 네. 좋아야 되고 근데 무엇보다도 사람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좋으면은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시간입니다. 앞서 방송 시간 때문에 정리 못했던 부분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음주량 가이드라인 관련한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국제 표준잔, 그러니까 한 잔 알코올 한 잔이 14g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14잔을 마시는 것이 적절하다. 일주일에 성인 남자가 14잔을 마시기 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문의들 얘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에 비해서 체구가 좀 작고요. 또 음주 뒤에 이 안면 홍조를 보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미국 기준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알코올 연구 회원들이 이렇게 연구를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해봤더니만은 지금 얘기한 대로 20도 소주를 2병 이하 정도 마시는 게 좋겠다 이런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코올
알코올 14g을 표준 한 잔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이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알코올 14g의 표준잔은요 국제적으로 보면은 맥주 한 캔, 그리고 생맥주로 따지면 생맥주 한 500ml 정도 꽤 큽니다. 그리고 와인은 한 150ml 정도에서 와인 한 잔, 양주도 작은 거 45ml 들어가는 양주로 양주도 한 잔 정도. 이걸 20도 소주로 환산을 해보면은 소주가 한 4분의 1병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적정한 1인 성인 남성의 이 적정 음주량으로 따지면 14잔이니까 20도 소주가 3병 반이 되는데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적용하기는 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 대전시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 이 민병주 의원을 처음엔 빼기로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자 어제 권선택 시장이 민병주 의원도 참석 대상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해서 무슨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뭐 야당끼리 여당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예산 좀 더 따달라 하는데 따주겠다는 사람 굳이 오지 말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유성 시외버스 정류장이 오는 10월께예요. 충남대학교 앞에 있는 복명지구로 이전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모 사학법인이 지금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느 사학법인인지는 이름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세종시에도 무슨 고등학교가 있는 사학법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대략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대전 동산고등학교 탁구 선수 중에 안재현, 이장목, 조승민 선수가 있는데요. 청소년 대표로 발탁이 됐다고 합니다. 생활개선 대전시 연합회가 출범을 했는데 회장에 배점순 씨가 됐네요. 그리고 IBS 기초과학연구원 시립연구단장에 천진우 연세대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이달에 과학기술인상에 이정태 표준연구원 연구원이 뽑혔습니다.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이요. 대전건설협회 회장에 재추대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달에 친절버스 운전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인봉, 장홍기, 강홍태, 김현길, 이종구 씨 5분이 친절버스 운전기사로 선정이 됐네요. 대전 썬병원의 선형운 문화이사가 오는 5월 15일 날 20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충북 본사 사장에 성기선 본사 기조실장이었죠. 성기선 씨가 충북 본사 사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유성 스마트시티 2단지 아파트 값이 11억 9천만 원 9,200만 원으로 한다. 최고가 대전의 가장 비싼 아파트가요. 유성 스마트시티 2단지 아파트라고 합니다. 안경남 위더스 코리아 대표가 대전 충남 무역상사 협의회장에 취임을 했네요. 그리고 이케아가 한국에다가 매장을 5곳, 4곳을 추가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세종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중부권에는 세종시로 올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